네, 4월 7일 월요일 지금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 낙폭 그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3.3% 낙폭 그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팔아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만 기관이 소폭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니케이 또한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5% 빠지면서 지금 지나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오늘 시장 정말 좋지 못하네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출발했는데 네.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빠졌고 S&P가 6% 정도가 빠졌다면 한국 증시는 아침에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네. 빠져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떨어져서 출발한 거라 이 당장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까? 물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오늘 일단 매도는 오전에서의 매도는 다시 이제 피할 수가 없었던 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매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정도가 매도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 선물 쪽에서도 이제 7천 계약 정도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가 만약에 집중되고 있는 쪽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2천억 중에서도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이 전기 전자업 중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IT 쪽에서 집중되고 있는 매도고요. 매도 규모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어떤 큰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천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가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이라든지 현물 시장 모두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옵션 쪽에서의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이 나온 뒤에 약간의 반등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급 쪽에서 뭐 현물과 선물 쪽도 중요하지만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이 장중 흐름을 가장 좀 잘 대변해 줍니다. 일단 낙폭이 좀 컸고요.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기서 팔고 나서 네. 항상 우리가 팔고 나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침 시간대 9시부터 해서 이 초반 시간대는 매도의 시간은 아니고요. 좀 지켜보면서 반등이 어떻게 나와주느냐, 이걸 점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쪽으로 반등이 나오겠느냐, 이 부분도 역시 지금부터 관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옵션 쪽에서 그래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매달 그 두 번째 화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포지션을 본다면 원래 상승이었는데 네. 바뀌어 버렸어요.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하방 쪽으로 지금 잡혀 있긴 한데 이 하방 자체가 그렇게 큰 하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낙폭이 이미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하방 쪽이긴 하지만 약간의 중립 포지션도 지금 겸해서 이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 날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지금의 이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큰 하락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옵션 만기일로 좀 변동성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상한가 지켜주고 있는 지금 종목이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도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담도함 환자 임상 시험에서 2, 3상 시험에서 뭐 1차 지표로 충족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ABL 바이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상한가를 갖고 지금도 상한가를 찍고 있거든요. 바이오주는 역시나 좀 개별 이슈로 봐야 할까요? 그런데 이 바이오가 사실은 상호관세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의약품 쪽으로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이번에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하고 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50개 주에서 이제 60만 명 이상이 이제 주말 동안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큰 이슈 몰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관세에 있어서 바로 이제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약품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치료를 못 받고 죽는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예를 좀 시켜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시킬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번에 유예됐으니까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 정도의 기술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던 거고.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찾다 보면은 재료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많이 튀게 돼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도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가 바로 이제 들어갔던 것도 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책,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 약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흐름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관심을 분명히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개별적인 좀 섹터의 관심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CDMO 시장에선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CDMO 쪽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업종 특히 뭐 특정 섹터, 뭐 특정 분야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이 그래요.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보다는 이거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비 중도 있고 부품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약바이오주 그 IT 쪽에서도 반도체를 갈 때 이거 나눠서 가기보다는 이번에도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갈 것 같고 결국 이제 많이 빠졌고 올라갈 때는 흐름을 좀 같이 타거든요. 그래서 CDMO 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업황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